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반도체가 빨아들이는 수급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할 필요도 없이 강세를 보였고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는 강세였지만 타 섹터의 수급이 이탈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반도체가 오늘처럼 이렇게 엄청난 강세가 아니면 다른 섹터에서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3%에서 5% 정도 올랐다면 다른 종목에서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약간의 이제 포모성 갈아타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타 섹터에서 수급이 일단 빠져나와서 반도체로 가는 듯한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것도 잘못 갈아타게 되면은 고점 매수가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모멘텀이 없거나 실적이 없거나 고점이다. 그러면 사실 기다려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과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는 이제 이란과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시장의 온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협회에서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 재고를 요청했어요. 이러면 알테오젠이 살짝 이제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전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전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가치만 놓고 보면 이전하는 게 낫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그 알테오젠의 사례를 두고 중소형주가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제 선례를 보여줬다. 알테오젠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뭐 도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테오젠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주가를 생각한다면 일단 코스피로 가야 수급적인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K배터리의 이제 가성비, 나트륨 전지 개발이 박차를 보이고 있다. 나트륨 전지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꾸준히 보셔야 되고, 하드카본 관련해서 애경 케미칼이 급등 후 이제 하락하고, DI 동일이 또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국내 셀 3사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나트륨 배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 전기차에도 선제적으로 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CATL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엔소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자동차에 무조건 나트륨 배터리를 넣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ESS에 선제적으로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형차.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차인데 좀 경차보다 작은 차들 있잖아요. 아니 베트남에 수출되는 차라던가 여기에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용차에 넣을 것 같긴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일단 ESS에 먼저 나트륨 배터리를 적용시키려고 한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했고요. 오늘 정말 눈에 띄었던 것은 유리 기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주 다뤘었죠. SKC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SKC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힘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이따가 아마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리기판 장비주 TGV 공정의 필옵틱스 역시 이제 자주 체크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검사 HB 테크놀로지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변주인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같이 딸려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리기판 상용화 시점이 좀 더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침냉각 요것도 이제 잘 봐야 되죠. 이게 유리기판이 움직이면 액침냉각이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전에 한번 체크해드렸는데 지금의 기판은 액침, 그러니까 이게 액체의 담그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기판 안으로 그 액체가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기판이 변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은 유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체를 머금지 않습니다. 흡수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가면 액침 냉각과 붙었을 때 딱 시너지가 맞아떨어진다. 제가 이거는 CPO에서도 말씀드렸어요. CPO와 실리콘 포토닉스 시대가 오면 유리기판과 마주쳤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다. 왜? CPO는 빛과 전기. 그래서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건데 이게 내부에는 열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기를 빛으로 바꾸면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지만 광원장치에서 빛을 쏘고 안에는 전기가 GPU에 엄청난 연산을 하잖아요. 그럼 열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서 유리기판이 기존 기판 대비 열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CPO가 오면 유리기판이 성장하는 거고 유리기판이 성장하면 액침 냉각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오늘 주가가 그대로 보여줬죠. 그래서 유리기판 주만큼은 아니지만 액침 냉각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도 액침 냉각 주예요. 칠러 부분의 기술력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KN솔, 요것도 이제 액침 냉각 주면서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 예전에 실적 쇼크가 한번 나와서 급락했다가 지금은 그 부분을 다 돌려내고 추가적인 강세. GST, 이렇게 칠러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앞으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TO, 헥토파이낸셜과 다날이 올라갔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좀 아쉬운 것은 코인 자체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을 활용해서 뭔가 결제를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코인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의 약간 그 불확실했던 규제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양자암호 관련주, 드림시큐리티, 엑스게이트도 급등했는데 저는 양자암호 관련주는 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국내에서의 보안은 대부분 보안 기업으로 따지면 안랩, 그 다음에 SK쉴더스 이런 기업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안랩은 안철수 테마주를 엮여서 약간 정치색이 있어서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안랩이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상승폭을 다 토하기는 했거든요.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 또 부담 없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주변주가 강했지만 그중에서 살아남은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2차 전지가 강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괜찮았고요. 뭐 2차 전지는 디폴트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가면서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차, UAM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2차 전지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 요게 또 오늘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됐어요. 특히 증권주가 이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우선 외국인 통합계좌를 출시하고 그다음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까지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가 어려웠어요. 절차도 까다롭고 환전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절차도 간소화되고 물론 환전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환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앱을 쓰시면 뭐 토스 같은 거 쓰면 외국 주식 매수할 때 뭐 바로 이제 자동 환전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편의성을 높였다. 이건 역시도 국내 밸류에이션을 좀 더 상방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고요.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거는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나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 PBR 주입니다. 지금은 성장주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저 PBR 주들이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 저 PBR 종목군들이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힘으로써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PBR 가진 매력 가진 종목군들 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하는데 저는 요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방어해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실을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세금으로 방어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성장펀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뭐 이거를 가입하신다고 저랑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출시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수급을 좀 빨아들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게 5년입니다. 5년.
꽤 기간이 길죠. 그래서 5년 동안은 돈이 묶인다. 요거는 생각하셔야 된다. 다만 정부가 20% 마이너스까지는 완충을 좀 깔아주고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데 그 1분기 GDP 성장률을 보시면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어요. 한국이 미국을 GDP로 넘어선 적이 언제예요? 이게 24년 3월입니다. 2년 전이 2년 전. 2년 전 이후에는 다 미국이 앞섰는데 이번에 훅 올라왔습니다. 역시 반도체의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밑에 파란 선이 코스피고 요 회색 선이 12개월 선행 EPS인데 같이 갑니다. 이게 이익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보면 0.934 거의 1대1로 비슷하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실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실적 컨센서스 변화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은 누가 이끌었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었어요. 근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2분기, 4분기 실적 컨센까지 나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치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에 따라서도 이 컨센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수시로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코스피 지수 자체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을 대비하는 방법은 뭐죠? 3분 투자입니다. 그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네, 이때 깨알 같이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이슈가 조금 아쉬웠던 게,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법안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은 뭐 국내 유통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현송 후보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경제학자로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아쉬워요. 경제위기 때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을 지닌 것이다. 원래는 쭉 부정적이었습니다. 쭉 부정적이었다가 CBDC랑 같이 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제 바꿨다가 최근 보시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었고, 다날과 헥토파이낸셜은 워낙에 이제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뭐 미국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영송 후보의 이런 태도 변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요구는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로봇 이슈 볼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체조하는 형태, 물구나무선 형태의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기술력이 올라왔구나를 알 수 있고, 로봇 관련주 계속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AI의 발전 단계가 지금 로봇을 볼 수 있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AI의 학습 단계를 보면 오픈 AI의 챗 GPT로 AI가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근데 그때까지는 뭐가 중요했냐? 학습이 중요했습니다. 학습. 일단 AI 자체의 학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뭘로 넘어갔었죠? 추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계속하면서 추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계속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 단계가 학습이고, 그 공부한 걸로 문제를 푸는 단계가 추론입니다. 여기에는 다 메모리가 많이 쓰이겠죠, 당연히. 근데 추론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뭐죠?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직접 알아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엔스로픽이 상당히 강력하게 구현하고 있죠. 근데 이 에이전틱 AI 다음은 뭐냐? 피지컬 AI로 갑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성화가 되려면 하나하나 사람이 입력해줘서는 안 돼요. 번거로워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알아서 기본적인 활동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으면 가능하냐? 에이전틱 AI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틱 AI는 사용자가 아주 자세한 명령까지는 안 해도 단순 명령만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서 실행을 시키는, 이게 에이전틱 AI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엔스로픽이 이 에이전트 AI 시장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피지컬 AI 쪽으로 확산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일정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보시면 중요한 게 5월 중순에 이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15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의장이 취임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구글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5월 20일에 법원의 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5월 20일에는 뭐가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그 레버리지 ETF 언제 출시해요? 이런 질문이 있던데 5월 22일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ETF가 출시가 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네, 저는 그냥 본주로서 하는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이제 금통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코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반등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5월 말에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네, 여기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까지 정부가 손실도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으로 완충하는 거지만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정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봤던 대로 요거 한번 볼게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상승률 상위로 봐야겠죠? 네, 상승률 상위. 넥스트레이드 전체 종목 봤을 때 에임드바이오가 급등을 했네요. 잠깐만요. 에임드바이오가 뭐가 나왔나요? 에임드바이오가 이제 삼성 바이오텍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기술 이전 관련 연구개발비를 수령을 했네요. 에임드바이오가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승률 9% 정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슈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이슈는 요겁니다. ODS-025 기술 이전 계약 관련 연구 개발비를 수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473억 원, 100분의 10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심텍 기판 관련주죠.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 올라왔고 로봇 관련주 일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해성 DS는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네요 오늘. 그래서 같이 기대감 가지고 증권주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좋게 올라왔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 살짝 올라왔고 유니셈은 이제 액침 냉각 관련,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는 TGV 공정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주로 올라왔고 코리아 서키트 기판주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에임드바이오기는 하네요. 에임드바이오의 상승이 내일장 제약바이오주를 조금이라도 견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기판 관련주, 그 다음에 냉각 관련, 액침 냉각 관련주, 그리고 지주사 살짝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 로봇주도 일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침 냉각, 그 다음에 로봇,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에임드바이오가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을 좀 개선시키는지,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는 이제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일단 눌림이 나오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의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